그림자와 마주해 치유 작업을 해냈는데 이제는 동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칼융은 깊은 심리 작업을 끝낸 사람들 중 73%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발견했으며 오히려 그것이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보았다. 융은 무의식의 상처를 파헤치는 과정을 마치면 동기 체계가 단지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다고 기록했다. 한때 당신을 움직이던 두려움, 수치심, 인정 욕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진짜 당신의 동기가 떠오르지 않아 공허하고 망가진 느낌만 남는다. 오늘 나는 그림자 작업 이후 동기를 잃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재탄생 이전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필수 단계인 이유를 밝히겠다. 치유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세 단계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곧 모습을 드러낼 정확한 징후들을 말해주겠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치유 후 무기력함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연기를 멈췄다는 뜻이며 진짜 욕망이 떠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를 어떻게 알아차릴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을 억지로라도 중요하게 여기려 애쓰느라 지쳤는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텅 비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드는가. 융은 당신이 겪어온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전부 확인해줄 만한 말을 남겼다. 불행히도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혹은 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덜 선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누구나 그림자를 지니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 삶 속에 체현되지 않을수록 더 검고 더 짙어진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을 활기차고 추진력 있게 만들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 엔진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단지 당신을 낫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신에서 동기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보았다. 융이 이해한 그림자에는 부정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 부른 요소들, 그리고 사회적 조건화 때문에 억눌렸던 창의성이나 자기주장 같은 긍정적 자질까지 포함된다. 거부했던 부분들을 통합하면 욕망과 욕구에 대한 당신의 관계 전체가 변한다. 심리학과 종교를 관찰하며 융은 그림자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내가 동기의 용해라고 부르는 현상, 즉 거부된 자아의 측면을 보상하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에 뿌리를 두었던 과거의 모든 추진력이 붕괴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고 보았다.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그 경험을 공유해왔다. 바로 예전의 동기가 사실은 생산성이라는 의상을 입은 정교한 불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러나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공허함이 실제로 당신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였다. 여기 융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다. 당신의 이전 동기 대부분은 그가 그림자 투사라고 부른 것에서 나왔다.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바깥 목표에서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모든 투사를 거두어들일 만큼 용감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꽤 두꺼운 그림자를 의식하는 개인이 된다. 이 투사의 철회가 성공적인 그림자 작업 동안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일시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것이 투사 메커니즘이다. 그림자 작업 이전에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움직였을지 모른다. 또는 성공을 이루려는 욕구로 움직였을지 모른다. 또는 인정을 얻으려 했을지 모른다. 과거의 당신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 몰아붙였다면 약하다, 멍청하다, 가치 없다. 당신은 융이 말한 투사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자 작업이 거부된 자질을 통합하면 더는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동시에 그 추진력도 함께 잃는다. 현대 신경과학은 투사의 철회에 관한 융의 관찰을 확인한다. 뇌 스캔은 트라우마를 통합한 사람들에게서 비교처리 영역의 활동 감소와 자기 관련 사고 네트워크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여준다. 융은 이 투사 철회가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심리치료의 실제에서 이렇게 썼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융은 이 과정이 드러내는 더 깊은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은 그림자를 직면하면 더 강해지고 더 추진력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날카로움과 경쟁심을 잃어버린 듯하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 내가 투사 이후의 존재 방식이라 부르는
완전히 다른 동기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기록했다. 그는 그림자 통합을 도덕적 명령으로까지 다루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빛의 형상들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깨달아진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과정이 당신의 동기 구조 전체를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도 이해했다. 융의 임상 작업을 바탕으로 한 그림자 통합의 단계는 이렇다. 1단계. 인식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 즉,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2단계. 투사의 철회 거부한 자질을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떠넘기는 습관을 멈춘다. 3단계. 통합 그림자 내용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포함시킨다. 4단계. 통합 이후의 재조직, 내가 동기 재형성 기간이라 부르는 시기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융의 인식 연습이 있다. 융은 그림자를 깊은 우물로 내려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수축을 동반한 좁은 문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보라. 다른 사람에게서 특히 싫어하는 자질 3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솔직히 자문하라. 이 자질들이 내 안에서도 미묘하게 우이게 혹은 억눌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것이 남아있는 투사를 드러낸다. 융은 이 과정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시 멈춰. 지금의 동기 결핍이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심리 작업의 신호일 수 있음을 인정해보라. 융은 4단계인 재조직 기간이 자아의 이전 운영 체제가 해체되기 때문에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관찰했다. 하지만 그의 임상 기록은 이 전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깊은 치유 작업 후 동기를 잃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의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통합이다. 당신은 동기가 목표, 설정과 저항을 뚫고 나가는 의지에서 나온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자기 훈련을 해도 예전의 그 추진력은 돌아오지 않는다. 융은 당신이 잃은 것이 동기가 아니라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수행된 정체성이라고 보았다. 융의 임상 작업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가 이끄는 행동을 진짜 동기로 착각한다는 점이었다. 융이 설명한 페르소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 쓰는 가면이지만 진짜 내가 아니다. 그는 개성화에 관한 방대한 저술에서 그림자 작업이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붕괴로 이어진다고 기록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이전 목표와 야망 대부분을 떠받치던 거짓 자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르소나 동기와 진정한 자아의 구분은 이렇다. 페르소나 동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성공해야 한다. 진정한 동기, 이 일은 내 본성과 맞닿아 있어 끌린다. 페르소나 동기 같이 있으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동기, 이 과정 자체가 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참여한다. 우리 공동체의 사라는 일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나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동기부여를 받곤 했어요. 치료가 그 그림자 측면을 통합하자 나는 와스덥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더 이상 게으르지 않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추진력이 그냥 사라졌어요. 융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잠시 방향 상실을 겪는다고 상세히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자신의 진짜 욕망에 접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융은 또한 누군가가 페르소나 기반의 동기로 작동을 멈추면 여전히 자기 페르소나 연기에 갇힌 타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관찰했다. 당신의 평온이 그들의 내적 혼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의 개인 일기는 이 변형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을 보여준다. 당신은 열정이 긴박하고 흥분된 감정이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진짜 욕망은 예전의 강렬함에 비해 조용하고 거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정확히 같은 변화를 경험했고 그 과정을 기록했다. 융 자신도 1913년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 내가 동기의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쳤다. 이 시기에 그의 개인적 글은 이전의 모든 학문적 동기를 잃어버렸지만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를 발견한 한 인간을 드러낸다. 기억과 꿈, 성찰 속에서 융은 약 6년 동안 자신이 과거의 학문적 추구에 대해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고 썼다. 그는 억지로 옛 패턴으로 돌아가려 하기보다 자신이 무의식의 요구라고 부른 것을 따랐다. 그 기간 동안 융은 야망에 의해 몰아붙여서가 아니라
그가 능동적 상상과 내면 과정에 대한 깊은 주의라고 묘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그의 가장 위대한 기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처럼 보였던 시기에서 나왔다. 실질적인 차이는 이렇다. 융은 옛 동기가 학문적 위계에서 자신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움직였음을 발견했고, 새 동기는 무의식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이끌렸다고 보았다. 옛 동기는 의지력으로 생산성을 강제로 밀어붙였지만, 새 동기는 내면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솟아올랐다. 융의 일상적 실천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려 하는가를 묻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강요에서 허용으로의 이 전환은 심리적 건강에 대한 그의 이해의 핵심이 되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라. 다음 한 주 동안 동기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매일 아침 10분씩 융의 질문.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고 싶어 하는가를 던져보라. 논리적으로 말이 될 필요 없이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을 따라가라. 융의 변화는 진정한 동기가 자아중심의 분투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자신을 살리며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당신의 진짜 욕망이 예전에 몰아붙이던 에너지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달라. 나는 강요가 아니라 발현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해야 한다는 느낌에 지쳤는가?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개별화된 사람들은 사회 대부분을 움직이는 집단적 신경증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십 년의 분석 작업을 통해 그는 그림자 자료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환자들에게서 일관된 패턴을 기록했다. 이 사람들은 가족과 동료들을 걱정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달라졌다고 자주 보고했다. 융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고, 개별화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관습적 추구에서 물러나곤 하며 비슷한 심리적 발전을 겪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걱정거리로 보인다고 관찰했다. 융이 기록한 3가지 패턴. 첫째, 의미 없는 활동에 대한 내성의 감소. 그는 통합된 사람들이 집단적 사고와 사회적 기대만을 충족시키고 진정한 표현과는 무관한 활동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노트했다. 둘째, 진짜 감정과 연기된 감정에 대한 민감성의 증가. 융은 그림자 통합이 내가 진정성 감지라고 부르는 상호작용이 진실한지 수행적인지 감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관찰했다. 셋째, 자연스러운 리듬 인식. 융은 개별화된 사람들이 외부의 일정과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존중하기 시작한다고 기록했다. 그의 임상 노트에서 융은 가족과 친구들이 통합 이후 재조직을 겪는 사람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고 고치려 들곤 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는데, 병리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심리적 건강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커뮤니티에 제시카가 공유했듯 가족은 내가 게을러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무엇이 진짜로 나를 에너지 있게 하는지와 내가 에너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사이에서 솔직해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융은 이 패턴이 심리적 발달에 정상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통합 이전의 동기를 억지로 되살리려 하면 그가 페르소나의 퇴행적 복원이라 부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썼다. 당신의 의욕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통합된 그림자에서 작동하며 고요함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조직 과정에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하지만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다. 이 동기적 공허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고 싶은가? 모든 자기개발 자료는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억지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융은 심리적 발달을 서두르려 할수록 오히려 진짜 발현이 지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방대한 임상 작업은 그림자 통합 이후의 재조직이 그가 자연스러운 심리적 시간이라 부른 강요하거나 재촉할 수 없는 리듬을 따른다고 보여주었다. 그는 개별화에 관한 글에서 이 과정이 의식적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지혜에 따라 펼쳐진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융은 정신에는 고유한 지능과 리듬이 있다고 썼다. 그는 심리 과정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그가 거짓 해결이라 부른 것이
생기곤 한다고 설명했는데 겉으로는 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행 중인 더 깊은 재조직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다. 왜 융은 기다림이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라고 믿었는가? 당신의 무의식은 통합된 그림자 자료가 쌓아온 수년의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당신의 정신은 보상적 패턴이 아니라 진정한 패턴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당신의 가치 체계는 투사된 내용이 아니라 통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융 자신도 1913년부터 1919년까지 그가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부른 시기를 겪었다. 이 6년 동안 그는 동료들에게 비생산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낳을 심리적 변형을 통과하고 있었다. 융은 개인 일기에서 내가 내면의 이미지들을 추구하던 그 세월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 안에서 본질적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썼다. 겉보기의 비활동은 사실 깊은 창조적 배양기였다. 최근의 뇌 연구는 심리적 전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자기 성찰과 의미 구성, 창의적 통찰과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보여준다. 융이 능동적 상상이라 부른 것은 측정 가능한 신경 과정과 대응한다. 레이첼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8개월 동안 의욕이 없고 그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내 옛 목표와는 전혀 달랐다. 융이 옳았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다. 필요한 준비였다. 융은 심리적 타이밍을 존중하고 성급한 행동을 강요하지 않을 때 더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꾸준히 가르쳤다. 만약 당신이 지금 융이 배양기라고 부를 만한 시기에 있다면 나는 사회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내 정신의 타이밍을 신뢰한다 라고 댓글로 남겨라. 융의 임상 관찰은 그림자 통합 이후 마침내 진짜 동기가 솟아오를 때 그것이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결핍이나 보상에 의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융이 자기라고 부른 정신의 통합된 전체성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분석 심리학에 관한 2편의 에세이에서 융은 자아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과 더 깊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구별하는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다. 이 차이는 왜 통합 이후의 동기가 의지력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를 설명한다. 융이 자기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특성들, 자연스러운 지속 가능성,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보상 기반 동기와 달리 융은 자기에서 비롯된 행동이 오히려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맞닿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기 때문이다. 내재적 만족. 융은 통합된 동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충만함을 느낀다고 관찰했다. 그 활동은 자신의 진짜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상적이 된다. 공시적 정렬. 융은 진정한 동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의미 있는 우연이라 부른 경험을 자주 겪는다고 기록했다. 내면의 방향성을 놀라운 방식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의 사건들. 희생 없는 봉사. 융은 진정한 동기는 개인적 자아 욕구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섬기지만 강요된 이타주의를 특징 짓는 순교 의식이나 원망은 동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리 공동체의 마리아는 예전에 내 동기는 마치 곰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순수한 생존 에너지였죠. 새 동기는 해돋이를 향해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둘 다 움직이게 만들지만 하나는 당신을 소진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라고 나눴다. 개성화에 관한 그의 글에서 융은 동기가 통합된 자기로부터 나올 때 그것은 의지력이나 외부의 인정으로 끊임없이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관찰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심리적 진실과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속시킨다. 융은 괴테와 니체 같은 역사적 인물을 예로 들며 그들의 가장 큰 공헌은 몰아붙이는 야망에서가 아니라 통합된 본성의 진정한 표현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융 작업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그림자 작업 후에 의욕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심리적 운영체계 사이에 있으며 그 전환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임상 작업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융은 결과를 강요하거나
자연스러운 심리 과정의 속도를 내려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림자 통합 이후의 시기를 지나가는 실용적 접근들을 발전시켰다. 융의 통합 이후 발달을 위한 4단계 접근. 1단계는 공허를 받아들이기다. 임상 관찰에 근거해 융은 그림자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뒤 의욕이 없다고 자신을 판단하며 비난하는 것을 멈추라고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조언했다. 그의 치료적 접근에서 그는 이 공허함이 종종 진정한 방향성이 출현하기에 앞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융은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 되어감은 자아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알지 못함의 기간을 종종 요구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발달에 필요하다. 2단계는 융의 핵심 기법인 적극적 상상이다. 융은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 상상이라는 실천을 특별히 발전시켰다. 논리적 계획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그는 이미지, 꿈, 창의적 표현을 통해 무의식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쳤다. 전환기를 위한 융의 일상 실천은 이렇다. 매일 무엇을 성취해야 하지가 아니라 내게서 무엇이 드러나려 하고 있지? 라고 묻는데 시간을 쓰라.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필요 없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 미묘한 충동에 주의를 기울이라. 3단계는 초월 기능을 따르는 것이다. 융의 고급 개념인 초월 기능에 대해 융은 통합된 개인들이 의식적 욕구와 무의식의 촉구 사이의 긴장을 견디며 둘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방향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긴장을 담아둘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고 관찰했다. 이는 모른다는 불편함 속에 현존하면서도 더 깊은 심리 층위에서 떠오르는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것을 의미한다. 4단계는 개성화에 맡기는 것이다. 융의 궁극적 목표. 융의 전체 치료적 접근은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것, 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과정은 자아의 통제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신뢰하는 항복을 요구한다. 융의 통합 실천들. 아침 실천으로 할 일 목록을 만드는 대신 융이 적극적 상상이라 부른 것을 10분간 해보라. 단지 어떤 이미지, 감정, 충동이 떠오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것을 억지로 행동 계획으로 바꾸려 하지 말라. 저녁 성찰로는 융의 근본 질문을 던져라. 오늘 내게서 드러나려 했는데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나? 이것은 진정한 충동과 자아가 만들어낸 해야 한다 사이를 구분하는 감도를 키운다. 주간 리뷰로는 에너지를 빼앗는 활동과 에너지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활동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려라. 융은 이 분별이 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강제된 생산성보다 융의 개성화 과정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나는 자아 주도의 분투보다 진정한 발현을 선택한다. 융의 충격적인 발견을 기억하라. 그림자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종종 의욕을 잃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이 진정한 욕망으로 동기화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투사와 페르소나 수행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임상 작업과 개인적 경험 끝에 융은 우리가 말하는 의욕 상실이 사실은 투사를 거두고 거짓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한때 당신의 삶을 앞으로 밀어붙이던 공포 기반의 추진력은 통합되었고 그 자리에 더 진정한 무언가가 드러날 공간이 생겼다. 융은 빛의 형상들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아진다. 라고 썼다. 당신이 의식화한 그 어둠은 욕망과 행동에 대한 당신의 관계 전체를 변형시켰다. 융의 연구는 이 동기적 공허가 우울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가 진정한 개성화에 앞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필요한 해체라고 부른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보상 대신 진실을 중심으로 재조직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융이 자신의 변형과 임상 관찰을 통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전환기를 싸우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가 자기 동기적 존재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무의식적 강박이 아니라 진정한 본성에서 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다. 융이 심리학과 종교에서 썼듯이 누구나 그림자를 지니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 삶에 구현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 검고 더 조밀해진다. 당신은 그림자를 구현하는 용감한 일을 해냈고 지금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자 주도의 동기에서의 자유.
당신은 동기를 잃은 것이 아니다. 한때 당신을 움직이던 상처 입은 투사들을 넘어 성장한 것이다. 융이 강조했듯이 자기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당신의 내면 작업은 무의식적 강박에서 당신을 해방시켰고 그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축하할 심리적 건강이다. 당신이 두려워해온 침묵은 융이 말한 자기가 말하기 위해 기다려온 자리다. 당신이 채우려 애써온 그 공허는 융이 썼던 것처럼 진정한 개성화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림자 작업 이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달라. 당신의 이야기는 의욕 부족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통합임을 다른 누군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융이 임상에서 관찰했듯이 이 내용이 융의 틀로 당신의 동기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융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관한 내 영상을 봐달라. 거기서 나는 겉보기엔 비생산적으로 보였던 융의 6년 기간이 어떻게 그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적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밝힌다. 사회의 생산성 요구 대신 융의 개성화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에 함께하려면 구독해달라. 융이 자기 삶으로 증명했듯이 진정한 발현은 언제나 그 기다림의 가치가 있다. 시청해줘서 고맙다. 다음 차원에서 보자.